민주당 최고위원회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고 있는데 홍익표 대표가 쌍특검 거부를 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 그 다른 정치 일정들은 다 수년이 되거나 미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는 즉시한다. 국회에서 이송되면 바로 한다라는 입장이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나왔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역행이고 오답을 전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부인 리스크니까 거부권 행사 그리고 어쨌든 용산의 대변인도 원래는 제의 요구권이라는 게 헌법상 정확한 용어인데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했죠. 그것도 좀 부적절하긴 한데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국면인가? 이거 총선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있었죠. 비대위 출범하기 전에 보수 언론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네.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안 그러면 살 길이 없거든요. 이건 정답과 거의 오답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판별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론이 판별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만 어떻게 성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부분 악법이라고 하면서도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면 특검을 받으려나? 이런 최소한 어떤 조정안을 통해 가지고 협상안을 통해 가지고 총선 뒤로 미루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라고 대안이라도 제시하려나? 어느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주당이 그렇게 시키냐고 반문했어요. 다시 한번 묻는 기자에게는 그건 당신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건 언론의 모독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일어나서 모든 일정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관철되지 않을 순 있겠으나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속도내서 거부권 행사하고 하겠다? 이거는 역풍 맞을 겁니다.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밀고 있는 단어가 동료 시민인데 그동안 없던 말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동료 시민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또 악법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적 상황을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했어요? 네. 어제 보도자료도 냈어요. 김준일 고발하겠다고.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뭘 고발해요? 저는 뭐 사적 감정 이런 거 없고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은 방송은 그냥 있는 대로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1월 1일 날 JTBC에 방송에 나갔어요. 네.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나왔어요. 네. 김건희 특검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겠냐, 뭔가 처리를 뭔가 새롭게 하는 뭐 기대감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택도 없는 얘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 정확하게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공범들 수사한 그 공소유지를 한 그 검사 2명을 다 인사발령 내버렸다. 네.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한 명은 심지어 본인의 그 뭐 동의도 없이 해외로 파견버려버렸다. 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동훈을 명예훼손했다고 지금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고발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그거 내용인즉슨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페북에도 썼는데 뭐 이거는 이게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법무부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제가. 그거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검사들한테 인사 소환수리 받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그러면 소환수리 받았을 때 그 2명의 검사가 내가 인천지청에 가겠소, 대전지청에 가겠소라고 썼는지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행정소송하겠다. 그리고 그 세계은행 보낼 때 그러면은 그거 검토하거든요,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검토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른 경쟁자들하고 점수가 몇 점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몇 점이 나왔는지 이거를 다 정보공개 청구를 내가 해가지고 그러면 CCBB를 가리겠다라고 제가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법무부하고 지금 제가 붙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은 제 명예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없는 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로 엄청 나왔고 거기에 얘기인데. 대해서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CCTV를 다뤄보고 제가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같이 하신 변호사님을 제가 유능한 찾고 있고요. 변호사님은 김준일 에디터에게 연락 바랍니다. 앞에 계신 장미 변호사님. 장미 저도 변호사님. 후보군에 넣어주시면. 예. 아니 이런 사건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피해자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허위 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 근데 고발했다는 건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고발이란 건 제3자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고발의 형식을 취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첫 관문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예요. 그럼 짚어주신 대로 이런 검사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해외에 나가기를 원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을 테니까요. 사실 적시라고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증해 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게 팩트였다. 그러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정당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무슨 완전 무슨 이준석 하버드 학력이 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무슨 음모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 보도에 네. 다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법무부에서 해명한 것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네. 뭐가 바뀌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거는 참.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김준일 에디터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지만 법무부 내부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니까 다음에 어디 출연하실 때 이런 내용 이렇게 교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저는 뭐 합리적 설명이면 다 받아서 듣죠. 보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면 보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다. 그럼 또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자들의 생리인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그냥 벌써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이러면 물론 김진일 에디터처럼 용기 있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그 현장 필드를 뛰는 젊은 기자들은 위축되지. 위축됩니다. 함구하게 되죠. 예, 함구하게 되고 선배들한테 저 이 기사 못 써요. 선배가 쓰세요. 막 이런 게 이제 도처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법무부는 심지어 해명 자료도 냈어요. 그래서 유감이라고 저한테 법무부에서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이거 한동훈을 대리해서 네, 고발한지 네. 모르겠고. 한동훈 위원장이 들었나? 아, 모르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물러봤는데 저는 그런 사람 이런 걸로 네. 위축되는 사람 아닙니다. 저 끝까지 갈 거고요. 네. 이거 만약에 제가 무혐의나 이제 무죄 나오면은 저 고발한 분들 다 제가 무고죄로 다 형사 소송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 그렇게 자유를 수십 번 외치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하더니 언론인들 이렇게 다 겁박하고 이게 고발할 사안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국민의힘에서 뭐 적지 않게 고발하자니 요즘 근데 내가 듣는 게 네. 장성철하고 김준일하고 장윤선 그 방송을 다 모니터링하는 전부 고발하려고. 뭐 어떻게 고발하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얘들을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는 방송도 아니었어. 아닌데 장르만 여의도는 거의 동접도 그때 많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 프로는. 최고 찍었어. 나랑 최고 찍어요. 장성철 나왔을 때 역사상 최고 찍었는데 어쨌든 별로 많이 보는 방송도 아닌데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굳이 고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다. 진짜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예, 이러지 맙시다. 나는 진짜. 끝까지 싸워 진짜. 경고했어 이미. 나는 다 고발할 거야. 나는 예, 무고죄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정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한 땀 한 땀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들이 때로는 아니 100% 맞는 보도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항상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법무부, 검찰, 뭐 김준일 대표의 그 이 있다 하시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후에라도 나오십시오. 예, 오후에라도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맞수 토론도 붙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열려 있다. 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열려 있는 창을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